안녕하세요. 문화추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앙투안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불세출의 대작으로 유명한 생텍쥐페리는 1900년에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였던 그는 미술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군대에 입대한 후 비행기 정비공 일을 하다가 비행사 자격을 따내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죠. 군대에 계속 남고 싶었던 생텍쥐페리였지만 아내의 만류로 제대할 정도의 사랑꾼이었습니다. 모험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남달랐던 그는 민간 항공사에 취직하여 비행사 일을 하는데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일들을 나서서 하죠. 비행사로서의 경험이 그의 다양한 작품들에 녹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야간 비행 역시 경험에서 나온 소설입니다. 생텍쥐페리는 비행사 일을 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그의 작품들은 당대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비행사로 참전했는데 정찰 도중 행방불명되어 사망 처리가 되죠. 프랑스가 유로화를 쓰기 전 50프랑 지폐에 그의 얼굴이 그려질 정도로 프랑스인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야간 비행은 1931년에 발표된 생텍쥐페리의 대표작 중 하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작가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생텍쥐페리는 남미에서 우편 수송기를 운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야간의 전경이 사실적이고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작가가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을 모델로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셨거나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지 않은 소설이고 나름의 재미도 충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설은 당대에도 이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죠. 생텍쥐페리가 들려주는 남미 대륙의 야간 비행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리비에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편물을 수송하는 민간 항공사에서 남미 지부의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남미 지부에는 파비행과 펠르랭이라는 비행사가 있고 비행사들을 감독하는 로비로라는 감독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제 야간 비행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우편 비행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의 남미 항로를 총괄하고 있는 리비에르 소장은 정부 인사들을 설득해서 파격적으로 야간에도 우편물 수송을 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 우편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빨리 우편을 수송하기 위한 조치였죠. 이 회사의 조종사 중 하나인 파비행은 남미 항로 중 하나인 파타고니아 선을 따라 운행 중이었는데 날이 좋아 순항하고 있었는데요. 파비행은 비행을 하면서 짙은 어둠 속에 멀리 보이는 육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한편 총괄 책임자인 리비에르는 매일매일 일을 지휘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업무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리비에르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비행기를 띄우려 조종사들을 압박하는 상사였습니다. 그는 남미 항로 중 하나인 칠레선을 따라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펠르랭을 칭찬하고 감독관인 로비노에게 비행사들 감독을 잘하라고 다그치죠. 리비에르는 로비노에게 비행사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그들을 감독하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펠르랭을 징계하라고 비밀리에 지시를 내리죠. 리비에르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고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행사들조차도 자신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한탄하죠. 이 와중에 파비행의 비행기는 계속 비행 중인데요. 갑자기 날씨가 악화되면서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극심한 어둠으로 자신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죠. 그는 뒤에 탄 무전기사에게 이곳저곳에 비상 착륙이 가능한지 물어보라고 하지만 기상 악화로 어디에도 착륙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 있던 리비에르는 파비행의 도착이 늦어지고 어느 도시에서도 새로 받은 무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리비에르는 야간 비행을 강행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는지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비행 중인 파비행은 연료 부족을 확인하지만
어디에도 착륙할 수 없어 비행을 계속하는데요. 그의 생還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 리비에르는 상념에 잠기게 되는데 감독관 로비노가 그를 위로하러 그를 찾습니다. 하지만 리비에르는 의연하게도 유럽에 보낼 수송기를 준비하라는 명령만을 내릴 뿐이죠. 로비노는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한 그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침내 유럽행 수송기를 출발하고 리비에르는 파비행의 참사를 애써 잊으며 일상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 비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비에르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부 당국을 설득해 야간 비행을 시작한 이유는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사들은 좋든 싫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야간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들 비행사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어떤 형태로든 야간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추가적인 일들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퇴근 시간 이후에 해야 하는 야근일 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하는 부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가 업무를 하며 살아가죠. 때문에 야간 비행을 위해 위험한 비행길에 오르는 비행사들의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간 비행은 때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목숨까지 거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파비행이 야간 비행 중의 풍경을 즐기는 것처럼 그 일에서 나름의 즐거움과 감동을 찾으려 합니다. 작품에서는 야간 비행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단 선택하고 나면 삶이 빚어내는 우연에 만족하며 그곳을 사랑하는 법이니까 그것은 사랑처럼 우리를 가두어 놓는다. 우리는 각자가 선택한 야간 비행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그 야간 비행이 가져다주는 소소한 것들을 즐기면서 말이죠. 다음으로 리비에르라는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리비에르는 회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직원들은 하나의 인간이 아닌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속품일 뿐이죠. 업무를 밀어붙이고 직원들 사이를 갈라놓는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도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행동을 이렇게 정당화하죠. 그들을 강렬한 삶으로 밀어붙여야 해. 그것은 고통과 기쁨을 불러오지만 그런 삶만이 중요하지.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과 싸우고 있다. 누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쯤은 알고 있을 것 같고 내심 그들을 비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나 자기 이익이 걸린 부분에 있어서는 리비에르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비에르 같은 인간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리비에르 같은 성격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소설에서 생텍쥐페리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 있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그런데 그게 무엇일까요? 리비에르 같은 면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생텍쥐페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설 속에서 리비에르가 정비공 르루라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곱씹어 볼만 합니다. 르루, 자네는 살아오면서 사랑에 빠진 일이 많은가? 아, 사랑이라.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자네도 나와 같군. 시간이 없었지. 그리 많진 않았죠. 리비에르와 르루는 일에 바빠서 사랑에 빠질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불쌍하게까지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르루와 리비에르처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도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하지만 정작 그 내일이 되면 행복을 찾을 시간은 여전히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작가는 리비에르의 생각을 빌려 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언젠가는 정말로 시간이 날 것처럼, 삶의 끝에 이르면 상상해오던 그 다행스러운 평화를 얻어낼 것처럼. 하지만 평화란 없다. 아마도 승리도 없을 것이다. 모든 우편길에 최종적인 도착이란 없다. 이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퇴직만 하면, 또는 취업만 하고 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최종적인 순간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편길은 계속되는 것이지 최종적인 도착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행복은 그때 누려야 한다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야간 비행 축주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고전의 감동을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파비행이기도 리비에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 생각할 점이 많은 소설이고요. 지금까지 문학축주비였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